안녕하세요. 아나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윈드브레이커 요약본입니다. 제 요약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누군가가 외줄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그가 계속 싸움에 휘말리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험담합니다. 심지어 부모들조차 그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는 것조차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사람 다루는 법을 모른다는 걸 알거든. 대놓고 외모를 험담하면서 머리 염색조차 안 한다고 그러지. 심지어는 눈 색깔까지 문제 삼으면서 저주받은 게 틀림없다고 말해. 다들 제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아이는 줄에서 떨어져. 그러고 나서 우리의 분노한 주인공 사쿠라가 처음 등장하지. 자기는 강한 녀석들을 좋아하고 약한 놈들은 신경 안 쓴다고 설명해. 근처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애한테 뭐 하겠냐면서 치근거리고 있어. 저 여자는 저 녀석들 머리에 계란을 던져버리고 싶다는데 좋은 계란 아깝잖아. 남자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흥분하지 못하게 막내. 그러자 사쿠라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사쿠라는 괴롭히는 양아치들에게 끼어들어서 너무 일찍부터 찌질하게 굴지 말라고 말해. 두목이 사쿠라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사쿠라가 딱 질색하는 유형이지. 사쿠라는 이 녀석을 쉽게 쓰러뜨리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는지 궁금해한다. 사쿠라는 그들에게 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야 그를 보면 도망치라고 하는 모든 약골들에게 경고할 수 있으니까. 사쿠라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데 강한 녀석들이 그를 찾도록 그들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서 강자들에게 전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이 후린 고등학교의 사쿠라 하루카라고 밝힌다. 사쿠라는 이 녀석들을 떠나지만 여자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 멈춰 세운다. 사쿠라는 지금 그와 대화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게 맞다는 걸 확인하고 사쿠라는 솔직하게 말하죠. 그는 그녀를 구하려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단지 그 녀석들이 그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때려 눕힌 것 뿐이죠. 사쿠라는 그에게 밥을 같이 먹자는 제안을 거절하지만 결국 그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녀는 그가 이 근처 사람이 아니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녀는 그가 싸웠던 갱단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마을의 공공안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그녀도 여기 출신이 아니라며 자신을 타치바나라고 소개하죠. 사쿠라는 그녀가 왜 이렇게 친절한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할 텐데 특히 그가 방금 남자 5명을 때려 눕혔으니 말이죠. 사쿠라는 그녀가 먹으라고 하자 마지못해 음식을 먹는데 정말 엄청나게 맛있어서 깜짝 놀라죠. 그는 그녀의 가게가 잘 될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가 포장 테이크아웃을 말하려 하자 바보 같다며 정정해주죠. 타치바나는 그의 눈과 머리 색깔이 모두 망쳤는데 그녀가 그걸 싫어하는지 궁금해했지. 그녀는 뭐랄까 놀란 것 같았는데 편집증적인 사쿠라는 싸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쿠라는 보통 사람들이 그의 외모에 혐오감을 느끼고 머리를 염색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놀란 거지. 사쿠라는 외모는 싸움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후린에 왔다고 말해. 후린은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학생들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 최고의 싸움꾼들이기도 하거든. 다른 학교에서 낙오된 녀석들이 흘러들어오는 곳이 후린이야. 매일 누가 제일 센지 죽어라 싸움을 벌이지. 싸움에 너무 진심이라 휴일에도 싸움판을 벌인다니까. 사쿠라는 그런 녀석들 꼭대기에 서는 게 목표래. 타치바나는 사쿠라의 목표가 엄청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쿠라는 자기가 머리가 엄청 나쁘고 싸움밖에 모른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그에게는 싸움으로 정상을 차지하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고 이곳이 딱 맞는 곳이었던 거지. 타치바나는 곧 자신이 이미 교복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내일 개학인데 말이죠. 너무 들뜬 탓이죠. 당황한 사쿠라는 막 이사와서 입을 옷이 이것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사쿠라는 더 놀립니다. 우리의 주인공 사쿠라는 늘 그렇듯 싸움을 걸고 밖에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때 타치바나는 손님이 가방을 가지러 온 것을 발견하지만 사쿠라는 상기시켜줍니다. 사쿠라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생각했어. 그 모든 만남이 얼마나 역같이 이상했는지. 노인이 사탕을 좀 줬고 타치바나에게 감사하라고 했지. 사쿠라는 그런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타치바나를 포함해서 온 동네가 역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이 문제아들로 가득 찬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의 외모도 역같이 이상하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건 말이 안 돼, 정말로.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믿지 않을 거예요. 사쿠라가 한 번 누군가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사람이 그를 바로 도둑으로 의심했어요. 그때 타치바나가 사쿠라가 후리내온 건 잘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최고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그가 최고 자리에 오르는 건커녕 누구든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사쿠라는 자신이 그의 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녀는 그가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래도 최고 자리는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입니다. 사쿠라는 몹시 화가 나서 자신은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그런 약한 놈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떠나자 타치바나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후리나이들을 만나러 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눈에 띌 테니까요. 근처에서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난동을 부리고 어떤 불쌍한 여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쿠라는 이전에 만났던 똑같은 녀석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는 그가 온 것에 놀랍니다. 그는 우리의 소년 후린을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사쿠라는 그냥 무시합니다. 우두머리는 사쿠라의 얼굴을 잊지 않았고 그의 외모에 대해 놀리기 시작합니다. 사쿠라의 머리카락과 눈 색깔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이 남자는 흔들립니다. 그들은 그가 엉망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더 역겹다고 지적합니다. 사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예전에 받았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가 익숙해진 역겨움이지만 괜찮아요. 그 더러운 것들을 포기했으니까요. 사쿠라는 여전히 자신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자신 앞에 있는 누구든 이길 수 있다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죠. 문제는 사쿠라가 타치바나가 자신에게 혼자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두목은 자신의 패거리가 사쿠라를 때린 것 때문에 후린과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사쿠라는 듣지도 않아요. 놈은 타치바나의 말에 집중하며 두목을 다시 때리고 사람들을 피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고 선언했지. 사쿠라는 자기 외모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니까. 사쿠라는 머릿속으로 이 거대한 불량배 무리를 때려 눕히기 시작해. 자신이 가장 강하고 최고의 싸움꾼인 한 마리야. 저 녀석이 짱 먹을 거야. 혼자라고 얕볼 게 아니야. 무리지어 덤벼들지만 소용없어. 사쿠라가 훨씬 강하거든. 덤벼드는 놈들은 모조리 날려버리는데 어쩐지 수적으로 불리한데도 싸움이 일방적이야. 그때 양아치 한 명이 타치바나를 납치하려 들지만 아주 큰 대가를 치르지. 왜냐면 사쿠라가 그놈을 완전히 날려버리거든. 타치바나는 고마워했지만 사쿠라는 꺾어버려야 해. 그 양아치들이 또 한 번 제대로 그를 빡치게 했다는 거였어. 칼을 꺼내려고 하길래 싸움은 공정하게 하자고 그 멍청이들에게 말했대. 한 놈이 몰래 다가오려 했지만 결국 아주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지. 사쿠라는 계속해서 더 많은 놈들과 싸웠지만 한 곳에서 타치바나를 계속 지켜야 했어. 도대체 왜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 하는 건지 의아해하면서 남을 돕는 건 결국 좋게 끝난 적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지. 그래도 사쿠라는 계속 그녀를 위해 버텼지만 결국 깡패 중 한 명이 칼로 그의 다리를 긋습니다. 사쿠라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자신이 왜 사람들을 돕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왜 그녀를 도우려고 했는지 의문을 품고 머리에 야구 방망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공격을 막고 사쿠라는 그 낯선 사람이 모피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등으로 야구 방망이를 맞고 말했습니다. 다치반에게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특정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 그 남자는 야구 방망이 든 놈들을 쓸어버리고는 저 깡패들에게 이 마을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쏘아붙였어.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고 그 남자는 격렬하게 그들에게 큰일 났다고 말해. 증언이 도착했지만 상대가 너무 적어서 모두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고 실망했어.
사쿠라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 왜 후리니? 자신을 구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 저기 건달놈들은 하락이란 놈을 보자마자 바짝 쫄아버리는데 그래도 수가 많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락이가 다른 놈들한테 저놈들 빨리 처리하라고 하니까 바로 놈들을 박살내기 시작하지. 어떤 놈이 사쿠라를 공격하는데 사쿠라는 다리가 안 움직여서 완전히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야. 하락이가 또 구해주고 아프면 빠지라고 세키로한테 말하지. 사쿠라는 열받아서 하락이는 부하들을 상대하겠다는 세키로에게 상관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락이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를 보호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키로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마을 사람들이 후린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믿을 수 없어하고 타치바나는 마을의 공공 안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두 후린 학생들 덕분입니다. 가장 먼저 마을 입구에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람이나 재산을 해쳐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치바나는 마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마을의 수호자, 방풍이라 불리는 보후렌 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싸움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소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년들이 예전에는 하급 말썽꾸러기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후린 학생들은 이제 마을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되었어. 하지만 여전히 싸움질을 많이 하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들이야. 사쿠라는 싸움꾼들이 영웅처럼 대접받는 것에 완전히 충격받았어. 이 마을이 얼마나 다른지. 양아치처럼 보이고 맨날 싸움질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사쿠라는 온갖 감정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이 혼자서 잘 해냈다고 칭찬해줘. 어떤 친절한 할머니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까지 하셨대. 하지만 사쿠라는 그런 친절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어. 타치바나는 침착하게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자기가 혼자라고 말했던 걸 상기시켜줬어. 하지만 그가 혼자 있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그가 혼자 있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어. 이 마을 사람들은 그의 힘이 필요하대요. 사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 없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고 딱 잘라 말하죠. 하지만 타치바나는 그의 행동이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가 도왔던 노인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상기시켜줍니다. 타치바나는 그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에게 자신을 향해 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최소한 저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저를 향해 돌아봐 주셨으면 해요. 타치바나는 이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사쿠라는 여전히 이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동료들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지.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불량배들이 지금 영웅놀이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해. 마을의 방패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정말 멋지다고 인정하면서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갱단 두목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지켜보고 사쿠라는 궁금해하지. 사람들이 정말 자신 곁에 있어 주지 말이야. 알고 보니 이야기는 싸움밖에 모르는 하층민 천덕꾸러기가 어떻게 마을의 영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러다가 사쿠라가 잔뜩 뿔이 나서 다치바나 식당에 나타나 할머니 마사토를 등에 업고 와야 했거든. 내릴 때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할머니한테 빨리 내리라고 해. 근데 할머니 마사토가 부드럽게 내려서 깜짝 놀라고 사쿠라는 뚜껑이 열려.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다고 했었거든. 할머니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사쿠라는 여전히 그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타치바나는 그가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걸 막고 오늘 입학식이라고 밥을 챙겨줘. 아직 엄청 이른 시간이라 학교에 갈 생각에 몹시 들떠있다고 다시 한번 확신해. 사쿠라는 부정하지만 그녀도 완전히 이해해. 후린에는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나일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완전히 얼굴을 바닥에 박아 타치반에게 새 교복이 어떤지 묻지만 사쿠라는 그가 아직 재킷에 빌어먹을 태그를 달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일이는 그것을 뜯어내고 타치바나는 사쿠라에게 그들과 같은 학년이 될 거라고 알려준다.
나이리는 사쿠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눈을 알아채고 사쿠라는 그가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리는 그의 태도에 놀라고 사쿠라가 어린 나이에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이리는 사쿠라처럼 무명의 인물이 어떻게 그들의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내려 한다. 사쿠라는 모욕감을 느끼지만 타치바나는 나이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나이리는 신이 나서 사쿠라에게 후린 고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라고 말한다. 바우란의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을 돕고 약자를 보호하며 악당을 무찌른다. 그들은 완전한 정의의 영웅들이야. 후린해온 모든 사람들은 그들처럼 되어 마을을 지키고 싶어 한다. 나이리도 그중 하나지만 왜 후린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쿠라가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야 한다. 사쿠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왔다고 밝힌다. 마을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강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거기서 사쿠라는 그저 최고가 되고 싶어 할 뿐이고 나이리는 진지하게 말로만 떠벌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쿠라가 대머리 될까봐 걱정돼서야. 사쿠라는 그 녀석의 코미디 연기에 질려서 싸우자고 한다. 하지만 늦었고 나이리는 입학식 전에 신의 순찰을 3바퀴나 돌아야 해서 먼저 간다. 오늘부터 정의의 히어로가 되겠다고 선언하지만 세상에 출발하면서 어찌나 어설픈지 티를 내네. 타치바나는 이 녀석이 얼마나 웃긴지 바로 알아차리지만 사쿠라는 믿을 수 없어해. 저렇게 찌질한 녀석이 정의의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다니. 타치바나는 사쿠라가 사람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엄청 놀라. 하지만 사쿠라는 항상 싸울 때 겁먹고 도망가는 저런 녀석들 말하는 거야. 사쿠라에게 그게 제일 한심한 짓이지. 타치바나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라고 말해. 하지만 사쿠라는 너무나 많이 봤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그때 타치바나가 사쿠라한테 중요한 걸 알려주죠. 커피 열매가 자기가 병에 담아온 원두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면 진실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쿠라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더 잘 알아서 그들의 진면목을 보라고 말하죠. 사쿠라는 그 교훈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요. 하지만 걔는 사쿠라가 나이리 실력이 끝내주는 싸움꾼이라고 생각하잖아. 타치바나는 실망해서 싸움밖에 모르는 놈인가 생각하고 사쿠라가 가고 나서도 뭔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멈춰 세우더니 공짜 빵을 주는 거야. 엄청 어리둥절하다니까 빵집 주인이 설명해 주는데 피 어린 애들이 항상 마을을 돕고 그래서 보답하고 싶다는 거지. 며칠 전에 갱단에 맞섰던 애가 사쿠라인 걸 알아본 거지. 다들 그 얘기만 하고 사쿠라는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리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가져가라고 한다. 사쿠라가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그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자기 같은 녀석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다니. 그러다 사쿠라는 자신이 그들이 자신을 엉망으로 대할 거라고 지레짐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사쿠라는 한 소녀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나이리는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를 말리려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 남자들은 나이리를 비웃으며 그가 마을을 지킬 수 없다고 오히려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처지라고 놀립니다. 나이리는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그들은 그저 나이리를 밀치고 괴롭힙니다. 그러자 나이리가 고통을 주거나 마을을 어지럽히는 자는 보풀안이 없애버릴 거라고 선언하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며 그런 말투는 히어로물에 나오는 남자들만 한다고 비웃습니다. 리더가 정말 짜증을 내며 나이리가 바람막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당하는 건데요. 그 남자가 나이리를 공격하려는 순간 사쿠라가 나이리를 돕기 위해 적절한 시간에 나타납니다. 나이리는 깜짝 놀라 사쿠라가 왜 자신을 구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쿠라는 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쿠라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서자 일진들은 비웃지만 사쿠라는 그 말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쿠라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약자들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그게 역겹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일진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기로 한다. 나이리는 사쿠라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해서 그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그럴 걱정은 없었다. 녀석들은 잠시 후 바로 쓰러졌으니까
나이리는 누누를 의심하며 도대체 사쿠라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나이리는 이제 그가 무서워졌지만 그래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나이리는 사쿠라가 자신 같은 녀석이 보우라네 후린 고등학교에 다니는 걸 보고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쿠라는 자신을 구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사쿠라는 그를 전형적인 허세꾼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이리에게 자기 분수를 알고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경고하죠. 나이리는 중학교 때 늘 맞고 다녔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린의 누군가가 그를 구하러 왔는데 평소라면 그가 무서워했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엄청 멋있었고 나이리는 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멋있어지려고 후린에 입학했지만 이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고 있는 거죠. 사쿠라는 나이리가 싸움에서 겁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나이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쿠라는 나이리가 약한 전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리는 깜짝 놀라고 그가 보호했던 소녀가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소녀는 사쿠라에게도 감사를 표하지만 사쿠라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나이리가 그를 붙잡고 작은 수첩을 다시 꺼냅니다. 키, 몸무게, 혈액형, 취미 같은 걸 사쿠라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완전히 정신 나간 애처럼 사쿠라 분석하고 미친 듯이 메모하고 사쿠라가 딱 잘라 말했지. 그러니까 나이리가 자기는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데이터 모으는 걸 좋아한대. 사쿠라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했고 나이리는 그걸 자기를 사쿠라 가까이서 관찰해도 된다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인 거지. 나이리가 자기가 싸움에는 별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마을이랑 사람들 관련해서는 최고의 안내자라고 하면서 투어를 제안했어. 나이리가 사쿠라를 정상까지 안내할 수 있다고 선언하자 사쿠라는 깜짝 놀라지만 곧바로 나이리는 사쿠라를 재촉해서 움직이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쿠라는 싸움 후에 엄청나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한다. 사쿠라는 빵 맛에 감탄하고 나이리도 거기에 빠져들지만 이내 서둘러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드디어 두 사람은 학교에 도착하고 사쿠라는 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들뜬다. 나이리는 반 명단을 보고 흥분하는데 왜냐하면 사쿠라와 같은 반이라는 걸 알고 그는 충격을 받지. 나이리는 명단에 있는 다른 이름들의 정신이 나가지만 사실 그들 중 누구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야. 그냥 그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지. 사쿠라는 누가 같은 반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리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지적해. 바로 그때 나이리는 특정한 이름 하나에 충격을 받고 사쿠라는 그가 정말 지쳐 보인다고 지적해. 나이리는 떨쳐내고 사쿠라에게 반 친구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심지어 미소를 지어 보이라고 부탁해. 사쿠라는 나이리가 농담하는 줄 알지만 나이리는 그에게 보우란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는 것을 상기시켜줘. 사쿠라는 이 근처 사람이 아니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왜 후린에 왔는지 물어볼 거라고 해. 나이리는 사쿠라가 위협이 아니고 보우란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쿠라는 몸풀기에 바빠서 나이리의 말을 듣지도 않아. 나이리는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고 사쿠라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라고 말하자 충격을 받지. 나이리는 사쿠라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실망하고 외부인인 네가 아주 작은 오해라도 사면 학교 전체가 널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지적해. 사쿠라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으로 돌려도 상관없다면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싸우러 왔다는 걸 상기시켜줘. 사쿠라가 당당하게 교실로 들어가자 나이리는 기겁을 해. 모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너무 분명해. 강경파 학생들로 가득 찬 수업이지만 사쿠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했어. 한 학생이 사쿠라를 알아보지만 사쿠라는 긴장하고 있었고 나이리는 그를 대신 사과하며 그의 책에서 그 학생을 즉시 알아봤어. 그러자 그 아이는 자기가 잭 스페로우라고 말했어. 사쿠라는 처음에 속았고 나이리는 상상도 못했지. 차가워 보이는 그 남자가 그런 장난꾸러기일 줄은. 나이리는 그의 이름이 사실 수호라는 것을 알고 있고 수호는 자신의 눈가리개가 오른쪽 눈에 봉인된 고대 중국 영혼을 봉인한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이 아이가 허풍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수호는 진지해지며 사쿠라에게 다가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나이리는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을 정말 변칙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쿠라가 싸움을 걸 준비를 하고 나이리는 막을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수호가 사쿠라의 등을 쓰다듬으며 칭찬하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전날 신의 패싸움의 주역이었던 것 때문에 말이야. 다른 애들은 무슨 소린가 하는데 스오우가 설명하길 하라기가 나타나기 전부터 사쿠라가 이미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나이리는 전혀 몰랐지. 다른 학생들이 사쿠라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해. 교복 입은 정체불명의 학생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마을을 돕는 든든한 일을 해줘서 다들 기뻐하는 눈치야. 애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데 나이리는 사쿠라한테 칼날이 향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쟤들은 사쿠라를 적으로 안 보잖아. 나이리는 그래서 안심하는 거야. 전에 무서워했던 녀석도 사쿠라한테는 괜찮겠지 하고 쟤들은 여전히 사쿠라가 왜 후린에 왔는지 궁금해하고 사쿠라는 정상 자리를 뺏으러 왔다고 털어놓지. 다들 놀라니까 나이리가 사쿠라가 쟤들을 짓밟거나 때려 눕히려고 온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해. 근데 사쿠라는 사실 맞다고 하고 새 친구가 나서서 진정하라고 해. 바로 그때 테이블이 넘어지고 정말 무서운 학생이 나타납니다. 사쿠라의 얼굴에 흥분이 감돌지만 나이리는 그와 싸우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 애는 그들 반에서 어쩌면 학교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녀석이고 이름은 카이오타로입니다. 사쿠라는 그런 미친 개 같은 녀석과 싸우는 걸 더 좋아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카이오타로는 그를 박살내겠다고 말합니다. 카이오타로가 강력한 주먹을 날리고 나이리는 스오가 순식간에 그를 피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쿠라도 피하고 카이오타로를 칭찬하면서 후린에서 볼 줄 알았던 타입이라고 말하네. 카이오타로는 더 열받지만 사쿠라는 매 순간을 즐기고 있어. 그게 사쿠라가 바라던 거니까 나이리는 겁먹었지만 스오우는 일이 터지길 기대하고 있어. 스오우는 사쿠라가 카이오타로 앞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고 말해서 망쳤다고 설명해. 사쿠라는 카이오타로의 공격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스오우는 카이오타로가 중학교 때부터 후린 고등학교를 대표해 왔다고 떠벌리는데 헌신 덕분에 카이오타로는 공식적으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유일하게 자신을 바페린이라고 부를 수 있었대. 그는 대장에게 너무 충성스러워서 대장 광신도라는 별명까지 얻었지. 다른 학생이 스오우에게 싸움을 말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신입생이 카이오타로에게 완전히 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사쿠라가 또 다른 공격을 피하고 방역을 날리자 모두의 입이 떡 벌어져. 사쿠라는 카이오타로가 그저 광팬일 뿐이라고 지적하는데 최고 권력자라는 뜻이야.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지. 그 남자는 아마 제대로 된 선택조차 못할 거야. 그래서 사쿠라는 그런 남자는 자기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 피투성이가 된 카이오타로는 화가 나서 물러서지 않고 둘은 또 싸우려 하지만 갑자기 알림이 둘을 방해해. 저쪽 사람은 마이크를 어색하게 다루지만 결국 모든 학생들을 후려내온 걸 환영해. 사쿠라는 방해받은 것에 엄청 화가 나서 다시 싸움으로 돌아가고 싶어해.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전부 발표에 집중하고 있고 사쿠라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관심을 끄나 궁금해합니다. 알고 보니 제 이름은 유메미야고 사쿠라는 짐작하죠. 제가 후론 최강자, 학교에서 제일 센 놈이라는 걸.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엄청 기대하는데 유메미야는 까먹었다고 말하죠. 그냥 다들 청춘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추억을 잔뜩 만들어야 한다고. 해변에 가서 빙수나 먹자고 하네. 나이리는 저 불량배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고 가요타로는 그 녀석이 대장인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아네. 유메미야는 학생이 많으니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날부터 싸움을 벌이는 문제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네. 가요타로는 첫날부터 주먹질하는 문제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얼굴에서 피를 닦아내네. 그러자 유메미야가 딱 한마디 진지하게 말하네. 그가 마을을 지키라고 모두에게 말하는군. 그들은 보페린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사람들과 모든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해. 그게 학교의 유일한 규칙이고 모든 학생들이 그 망할 규칙을 받아들이는 거지. 사쿠라는 이 자식이 방해 없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모두 그의 명령에 따르려고 안달이고 그는 유메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싸움꾼인지 궁금해해. 스와는 두 파이터가 악수하고 깊은 이해를 보여주길 바라네. 젊지만
사쿠라는 아직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이리는 사쿠라가 왜 얼굴이 빨개지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쿠라는 그의 입을 다물게 해. 스오는 카이오타로에게 유메미야가 자기 반 친구와 싸웠다는 걸 알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일깨워주고 사쿠라에게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놀랍게도 카이오타로는 악수를 하고 싶어하고 나이리는 사쿠라에게 어서 빨리 악수하라고 재촉해. 사쿠라는 준비를 하고 그냥 악수만 하라고 자신에게 말해. 사쿠라는 준비를 하고 그냥 악수만 하라고 자신에게 말해. 사쿠라는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나 봐요. 카이오타로의 손을 뿌리치거나 내던지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할 정도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카이오타로의 손을 뿌리치거나 그를 내동댕이 치지 말라고 상기시켜야 해요. 사쿠라는 그의 손을 잡지만 싸움이 아닌 상황에서 사람을 만지는 게 엄청나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스우는 그들의 젊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악수가 너무 세서 서로가 고릴라가 아닌가 의심하게 돼요. 다른 학생들은 열광하며 사쿠라가 카이오타로에게 실제로 한 방 먹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해요. 사쿠라는 그들의 친절함에 놀랐지만 자신이 후론해온 이후로 줄곧 그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빌어먹을 시간 내내 말이죠. 사쿠라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가 캑캑거리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쿠라는 재미있게 참여하며 그렇게 쉽게 질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잠시 후 사쿠라는 그들이 낙서를 칠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사쿠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이리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수우는 그의 그림 실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리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학생은 자기가 너무 오래 걸리면 큰일 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거의 8분이나 걸렸기 때문에 하라기는 애들이 이 멍청이들보다 더 빨리 움직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사쿠라는 타치바나를 구할 때 하라기를 봤다고 나이리에게 말하지만 하라기가 엿듣고 격분합니다. 사쿠라는 타치바나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하라기는 타치바나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 새어나가면 자신이 큰일을 치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라기는 사쿠라가 말을 듣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하지만 결국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라기는 위장약을 먹고 사쿠라가 이 학교에 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는 강력한 리더 한 명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리는 하라기가 어떤 남자애인지 궁금해하고 사쿠라는 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이 아플 때까지 괴로워하는, 리터너는 그가 영혼과 대화하는 엄청난 능력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나이리는 하라기에 대해 열심히 적어가면서 그가 학교의 4대 천왕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메미는 바프란의 정점에 앉아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그의 부하들인 4대 천왕이 있습니다. 각각 3년 동안 학년의 대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라기는 학생들을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을 조장으로 하는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마을 순찰을 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사쿠라의 죄는 하라기가 조장이고 나이리, 수오, 그리고 카요타로가 함께 있습니다. 카요타로와 사쿠라는 유메미야가 하라기에게 말썽꾸러기 주먹다짐 녀석들을 잘 감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조입니다. 그 싸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남자애들은 충격을 받고 사쿠라는 그가 단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라기는 순찰을 계속하려면 그들을 떼어놓아야 해. 사쿠라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돌아다니는 것뿐이라고 지적하며 침입자들을 때려잡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해. 하지만 하라기는 그것이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고 설명하며 그들의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소규모 무리들을 겁주기에 충분하다고, 그게 작전이라고 말해. 사쿠라는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라기는 싸움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해. 그때 하라기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사다리에 있는 노인을 돕는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바프란의 일환으로 낙서를 덧칠하고 있었어요. 일이 끝나면 고맙다는 의미로 간식을 얻어먹죠. 하라기는 사쿠라가 싸움에 열중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바프란 대원들도 예전에는 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즐거워하게 되죠. 사쿠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간식을 한 입 베어 물어요. 그들은 터널을 지나가다 사쿠라가 끔찍하게 생긴 개의 상징을 발견해요. 나이리는 사쿠라에게 말 조심하라고 하고 설명해줘요. 걔네 바프란과 다른 10대들 영역의 경계에 있어. 일단 기찻길만 건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제멋대로인 규칙들이 있는. 거기서 문제 일으키면 엄청 위험해. 저쪽 애들 상징이 사자머리인데 걔네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해. 외부인들을 겁주려는 건데 사쿠라 같은 애는 그런 모토를 좋아하지. 그때 무리가 후린 중학교 애가 사자머리 무리한테 쫓기는 걸 봤어. 저 애는 저 망할 기찻길을 절대 건너지 못할 거라는 게 뻔히 보여. 시간 내에 말이야. 그래서 하라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고개만 숙였어.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 사쿠라와 카이오타로가 사자머리 패거리들을 향해 전력을 다했거든. 나이리는 겁에 질렸어. 사자머리 구역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사쿠라는 그 애가 자기네 편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사쿠라와 카이오타로는 둘 다 사자머리 애들이 먼저 방해를 시작했다고 지적했어. 사쿠라는 카이오타로에게 갈 수 있다면 가라고 말했어.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사자머리 녀석들이 제멋대로 까불기 시작해요. 단 한 방에 날아가 버린 팀 동료 때문에. 하지만 사쿠라는 그들의 무자비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팀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사자머리 녀석들이 바지를 지르기 시작해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누군가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라기는 나타난 사람이 하필 그 녀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타가미라는 사자두목의 2인자라고 실수로 말해버립니다. 타가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사며 하라기를 편안하게 맞이합니다. 하라기는 그 바보들이 자기 편 한 명을 쫓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쿠라는 이 남자의 태어남에 짜증이 나지만 그가 사쿠라와 카이오타로가 자기 팀원을 쓰러뜨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러졌던 녀석은 규칙을 어기고 자기네 영역을 침범했다며 화가 나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타가미는 병을 자신의 머리에 깨뜨리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타가미는 그곳이 누구의 영역인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싸움에서 졌다는 사실만 신경 썼습니다. 타가미는 그 바보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질을 퍼부으며 지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자머리 일당은 약한 놈들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그를 때립니다. 하지만 하라기가 끼어듭니다. 하라기는 자신이 타가미 일당이라고 말하지만 타가미는 그를 정정합니다. 그 남자의 사자머리 재킷을 찢어버리고 자기 패거리에는 약골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이 무자비한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지만 사쿠라는 그저 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자머리 패거리가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지적합니다. 약한 자를 때린다고 해서 진정한 힘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사쿠라는 그 남자에게 맞서며 재밌는 패거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합니다. 다들 그가 타가미에게 맞서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사자머리 패거리들은 확신했다. 타가미가 그 말 때문에 그의 망할 인생을 끝낼 거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타가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사쿠라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더 호기심이 많았다. 타가미는 사쿠라의 빠른 말투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진지해지며 그것이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말했다. 타가미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고 분명히 말하며 적절한 때가 되면 사쿠라를 두들겨 패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심지어 사쿠라의 얼굴을 다 외웠다고 주장합니다. 사자머리 일당은 그 후로 도망칩니다. 나이리는 겁에 질려서 사쿠라가 카오타로와 함께 엄청난 전쟁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수호는 그를 진정시키며 나이리가 하라기처럼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라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의 열알이나 되는 방독제를 삼켜야 했습니다. 나이리는 그에게 권장 복용량을 초과하지 말라고 상기시키려 합니다. 나이리는 사쿠라가 타가미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며 그 발차기 후에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라기는 달랐죠. 그는 타가미가 라이온즈 헤드에서 가장 영역 다툼이 심한 녀석일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자 하라기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자신이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어요. 그는 사사키라는 중학생에게 그들과 함께 가서 유메미야에게 보고하도록 하세요. 사쿠라는 하라기의 배가
정말 심하게 아픈 것을 알아채고 하라기가 유메미야에게 보고하는 것을 정말 죽도록 무서워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유메미야는 발표할 때 꽤 느긋해 보였는데 사쿠라는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학교 옥상에 도착하고 모두 그 멋진 모습에 놀랍니다. 하라기가 유메미야에게 다가가고 사쿠라는 학교의 큰 상사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유메미야의 계획에 학생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메미야는 자기 계획에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름에 모두와 바비큐 파티를 하고 싶다는 바보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쿠라는 그가 정말 최고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라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유메미야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도 자기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승무원들이 드디어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하라기가 유메미야에게 보고하는 걸 왜 싫어하는지. 그 사람은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사쿠라가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카오타로는 화가 나서 자신의 우상과 누구도 이야기하게 두지 않아요. 싸움을 걸 준비가 되었지만 그때 그는 기억해냈어요. 유메미야가 바로 여기에 있고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모두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유메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정작 중요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식물 제국에만 매달리고 있잖아. 사쿠라는 식물 구별도 못하는데 유메미야는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도 사쿠라는 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에게서 엄청난 존경심을 느끼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유메미야의 식물 강의를 마치 영원처럼 듣고 난 후 혼쭐이 난 아이가 나서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 그는 마을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발견하고 쫓아가려고 했대. 그런데 순식간에 사자굴에 들어온 꼴이 되어버렸지. 깡패들이 바싹 뒤쫓아왔고 그는 도망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사쿠라와 카오타로가 영웅처럼 나타나 그의 위험한 상황을 구해줬죠. 호미는 후란 학생들을 너무나도 존경해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사자머리와 싸움을 벌이며 모든 사람을 공영에 빠뜨렸고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유메미야는 사사키를 이름으로 부르며 그가 한 행동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사과할 필요가 없어. 전쟁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유메미야가 직접 처리한다니까. 하지만 솔직히 사쿠라와 카오타로가 어떻게 구출했는지 엄청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사사키는 그들이 한 남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고 설명해. 유메미야는 사자의 머리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엄청 웃기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 하라기가 나서서 이 모든 난장판 때문에 사과해. 그가 감시해야 할 때 일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유메미야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항상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나이리는 타가미를 조롱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사쿠라를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쿠라는 타가미가 오직 힘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녀석이 약자를 괴롭히는 동안 말이죠. 그래서 후회 없이 그의 얼굴에다 말했습니다. 유메미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사쿠라는 그가 싸움을 걸려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저 녀석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엉망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메미야는 사쿠라의 주요 거리 영웅담을 어제와 오늘 사사키를 구한 일을 듣고 유메미야는 여기 사람들을 챙긴 사쿠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카오타로는 사쿠라가 모든 관심을 받으니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사쿠라는 그 주변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항상 그에게 끌리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가 누구든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쿠라는 그 따스함에 맘 편히 기대지 않아. 그래서 유메미야의 손을 바로 뿌리쳐버리지. 바로 그때 하라기는 그의 친구 카지에게 전화를 받아. 하지만 그가 듣는 건 전화가 끊기기 전 사자머리라는 말뿐이야. 유메미야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하지만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모두들 아래쪽 마당을 내려다보니 어떤 남자가 정신 놓고 덤벼든 학생 중 한 명을 질질 끌고 왔어요. 자기가 사자머리,
즉 시슈토린의 최고라고 주장하는데 이름은 토미야마래요. 오늘 여기 와서 헬라플랜 학생들을 두들겨 팬 이유는 유메미야와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어서래요. 그 흥분한 기분이 미소에서 그대로 드러나네요. 나이리는 사자머리의 두목이 직접 나타나자 정신을 놓고 사쿠라는 그 모습에 흥분하고 있어요. 토미야마가 토가미보다 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사쿠라는 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만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메미야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요. 일단 모두 밖으로 나가자 유메미야는 그들에게 이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쿠라는 사쿠라답게 싸움을 걸려고 해요. 유메미야는 그에게 차갑게 경고하며 명령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쿠라는 지금 반항했다면 얼굴에 주먹을 맞았을 거라는 걸 알기에 순순히 따릅니다. 하지만 유메미야의 태도가 왜 그렇게 빨리 바뀌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는 토미야마에게 다가가 풍경 학생 중 한 명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만 토미야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유메미야의 얼굴에 대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비웃습니다. 사쿠라는 유메미야에게 그렇게 대들 용기가 있는 토미야마가 정말 강하거나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메미야의 면전에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웃어넘깁니다. 사쿠라는 이 녀석은 유메미야에게 그렇게 면전에서 까불 정도로 엄청 강하거나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유메미야와 1대1로 맞붙는 것뿐이고 사쿠라와 카요타로가 했던 일 이후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토미야마가 계속 유메미야 주위를 맴도는 동안 유메미야는 여전히 차분한데 파티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처럼 계속 싸움을 구걸하고 있어. 하지만 유메미야는 그러면서도 후린이 다리 아래 그 남자를 쓰러뜨리면서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토미야마가 보복으로 훨씬 더 심하게 나왔다고 말해. 그래서 이제는 쌤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는 거지. 토미야마는 자신이 한 일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동등하다고 말할 만큼 충분하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메미야의 얼굴을 발로 차면서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메미야는 그것을 잡지만 토미야마는 사실 그를 기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유메미야와 싸울 이유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싸움에 목을 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메미야는 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토미야마는 반드시 싸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유메미야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온즈 헤드에 그는 최고 자리에 오른 이후로 엄청 외로워했다. 하지만 유메미야는 반대로 어울릴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토미야마는 논리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후린 전체를 장악해서 자기도 제대로 놀 수 있게 하려는 거였다. 유메미야는 토미야마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에게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라이온즈 헤드의 다른 멤버들이 나타난다. 토미야마는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며 어리둥절해야 하는데 그들은 아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혼자 움직여서 그렇게 후린 고교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사쿠라와 다른 애들이 유메미야를 돕겠다고 나서고 유메미야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지만 사쿠라는 정정당당한 결투는 존중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 토미야마는 유메미야와 제대로 된 대결을 하려던 참이었기에 다른 애들이 모두 물러나기를 바라며 짜증을 내. 하지만 타가미는 오늘 결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특히 전교생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유메미야는 곧 벌어질 일을 눈치채고 모든 학생들에게 자리에 있으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나아가며 토미야마와 원하는 대로 결투를 벌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미야마에게 그의 패거리에게 물러서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단지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을 뿐입니다. 토미야마는 마침내 결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하지만 라이온즈 헤드의 어떤 불량배가 유메미야를 약골이라고 놀리면서 유메미야를 싫어하는 자들을 참을 수 없는 카요타로를 격분시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불량배가 수호를 조롱하며 그는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려면 액세서리가 필요해. 하지만 그가 손을 애니메이션 여자아이 포즈처럼 하고 있는 모습에 스오는 엄청 귀엽다고 생각해. 타가미가 나서서 모두에게 잠시 진정하라고 말해. 그리고 토미야마에게 정말 결투를 원한다면 어두워지고 있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말해. 어둠 속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제대로
후린 학생들을 얼마나 혼쭐 냈는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사쿠라가 맞받아치며 타가미의 얼굴만 박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미야마는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결투를 팀매치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1대1 배틀을 여러 번 하는 건데 유메미야는 토미야마와 타가미는 사쿠라와 카요타로는 유키노리와 마지막으로 수호는 카네마와 대결합니다. 유메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투라면 두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토미야마는 그것을 완전한 토너먼트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하네요. 사쿠라와 다른 사람들은 그 조건에 동의하지만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자머리 남자가 또 나타나서 싸움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하라기와 사이가 안 좋은데 하라기도 싸움을 받아들여서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토미야마는 사자머리 패거리의 운명이 걸려있으니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데 나이리는 완전히 큰일이 났다고 생각해서 나간 거야. 사쿠라는 나이리의 투정에 지쳤지만 이 모든 난장판을 시작한 건 나이리 자신이야. 타치바나는 음식을 가져와 나이리에게 말해요. 이렇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지만 나이리는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유메미야가 진짜로 지면 보우란이 망할지도 몰라. 타치바나는 자기 말을 고집하며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는 이 녀석들이 그렇게 쉽게 사자머리에게 질 만큼 약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 사쿠라는 마치 짐승처럼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웠고 다 먹고 나서 그날 일찍 퇴근해도 되겠냐고 물었어. 나이리는 그가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에 놀랐지만 유메미야와 히라기를 기다려야 했어. 그들은 다른 후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남았거든. 상황을 더 망치지 않도록 말이야. 사쿠라는 그걸 이해했지만 하필이면 여기서 만나야 하는 이유를 몰랐어. 사쿠라는 그걸 이해하였지만 하필이면 이런 장소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스오는 이곳이 후란 사람들이 한가롭게 쉬는 장소라고 설명하는데 큰 싸움이 있기 전에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자마자 유메미야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타치반에게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사쿠라는 그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메미야는 타치바나가 자신의 귀여운 여동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도 부인하며 사쿠라는 그들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타치바나는 부끄럽지만 자신과 유메미야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유메미야는 그냥 갑자기 자기가 그의 여동생이라고 아무런 질문 없이 결정했어요. 사쿠라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좀 자기가 이 관계에서 여동생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나이가 16살이라고 하는데 그는 적어도 20살은 넘을 줄 알았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카오타로가 와서 의자를 냅다 던져요. 그의 마지막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를 정말 겁나게 만든 건 유메미야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마치 사쿠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처럼 말이죠.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웃어넘겼고 그때 히라기는 사쿠라에게 유메미야가 타치바나가 위험에 처했던 걸 알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기시켜줬어요. 잠시 후 유메미야는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히라기는 자신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는 라이온즈 헤드의 전 최고참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사쿠라도 예전 라이온즈 헤드가 달랐을까 궁금해. 그 녀석들은 순수한 힘을 믿었고 엄청난 근육질 덩어리들이었지만 중학생을 쫓아가서 덮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어. 심지어 후린이 라이온즈 헤드랑 한판 붙은 적도 있었지만 항상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였지. 하지만 타마야마가 넘겨받은 이후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어. 싸움을 걸고 다니고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서 시비를 걸고 다니니 이젠 예전 같지 않아. 유메미야는 타마야마가 틀림없다고 확신해요. 모든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요. 하지만 내일 싸운다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주먹이 그런 남자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언어니까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타치바나가 가게 문을 닫고 모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사사키가 공영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쿠라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물론
사쿠라는 수줍은 강아지처럼 다시 얼굴을 붉힙니다. 사사키를 위기에서 구해준 사쿠라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사쿠라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다져 마치 수줍은 강아지처럼.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모두 다리까지 차를 몰고 와 사자머리 지역에 들어섭니다. 대회를 위해서 말이죠. 다마야마와 나머지 사자머리 팀이 기다리고 있으며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